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지은이는 사이토 타카시, 옮긴이는 장은주, 펴낸 것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저자가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왜 혼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저자인 사이토 타카시는 일본 메이지 대학의 교수인데요. TV와 강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교육 전문가이자 CEO들의 멘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지식과 실용을 결합한 스타일로 일본과 한국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잡담이 능력이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내가 공부하는 이유 등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못 보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배제하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하며,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여 자아를 확립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유연하게 관계를 맺고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혼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세계를 즐길 수 있다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충실한 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책은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의 힘이 인생의 밑거름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세요. 프롤로그.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10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곁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불안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정도다. 친구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두려워 굳이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계속 사귀는 일도 많다. 그게 편하다면 그 역시 삶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한데 혼자 있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수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릴 적에 배운 1학년이 되면 이라는 노래에는 친구 100명이 생길까 라는 가사가 나온다. 하지만 정말 친구가 100명이나 되면 어떨까? 오히려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 아마 외로워질까봐 그럴 것이다. 한겨울의 스산한 바람처럼 누구나 외로움을 싫어한다. 그래서 누군가와 자꾸 함께하려 한다. 공부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고독 속에서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집을 푸는 시간도, 책을 읽는 시간도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특히 TV 방송 프로그램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친구처럼 느껴지도록 방송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우리들은 땡땡이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잖아. 땡땡이 대단하지 않아라고 그들과 정말로 친한 것 같이 말하곤 한다. 그런 화제를 가까운 친구끼리 주고받다 보면 마치 그들과 한 무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그 순간에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내면의 깊이가 생기지 않는다. 요즘의 무시무시한 명품에 대한 인기도 모두 모방풍조가 강해져서 생긴 결과다. 남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갖고 싶다는 기업이 만들어낸 집단적 욕망인 브랜드 전략에 모두가 놀아나고 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안 가지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고 보는 것이다. 점점 눈앞의 일에 급급해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마주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 혼자 명품 가방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내 눈에는 남들이 다 사는 물건을 사면서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브랜드 제품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와의 수다도 시간 낭비일 때가 많다. 물론 마음 맞는 친구와의 수다는 즐겁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인생의 행복일 수 있다.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나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수다를 떠는 동안 어떠한 성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자 음악을 들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손율에 몸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위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뇌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자, 자신을 치유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혹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하고 싶다. 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지적인 생활이야말로 누구나 경험해야만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이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혼자서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물론 혼자서 편안하고 밝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는 가능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기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았으면 한다. 친구와 떠들고 술집에서 신나게 젊음을 발산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없는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뉜다. 내 인생이 10년 만에 뒤바뀐 이유. 나는 지난 1년 동안 30권 이상의 책을 냈다. 그 외에도 강연과 수업, 방송 출연과 감수 등 나조차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일이 많은 것이 매우 고맙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왜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일이 많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낭독법이나 호흡법, 초등학생 대상의 학원, 사이토 메소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10년 전에 완성되었다. 즉, 10년 전에도 나는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 회전도 빨랐다. 그러나 그때 나를 찾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의 한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빡빡하게 일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대해서는 솔직히 떠올리고 싶지 않다. 지독하게 고독했다. 하지만 만일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의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 집단에서 뛰쳐나가고 싶지만 외로워질까봐 주저하는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입에 실패한 18살부터 메이지 대학에 직장을 얻은 32살까지 10여 년간은 나에게 고독의 늪이었다. 나는 그 시기를 암흑의 10년이라고 부른다. 제1 고독기는 재수 시절부터 대학 1, 2학년 때까지다. 젊을 때 혼자 사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북적대는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도쿄에서 혼자 사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았다. 누워서 하숙집 천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주 한 구석에 나만 남겨진 듯한 의심연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뿐 아니라 재수 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고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인생의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재수생에게 대입시험이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가깝다. 시험은 1년에 한 번, 단 하루에 1년 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이 평가된다. 현역 수험생이라면 몇 년 동안 쏟아온 힘을 그대로 발휘하면 되지만 재수생은 상대적으로 더 절박하다. 중요한 날이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도 없다. 30을 넘기면 인생에서 1년 정도는 늦어도 상관없다고 대범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의 나라면 1년 늦은 것 정도야 하겠지만 10대 때 1년은 한없이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운동에 빠져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수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1년을 대입을 위해 허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제2 고독긴 직업을 찾던 시기에도 이때와 비슷한 고뇌를 맛보았다. 예를 들어 땡땡 대학의 학생이다, 땡땡 사의 사원이다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 하지만 대입에 실패한 나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학원생이었지만 아침잠이 많아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는 뒤처진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집념이 무엇보다 강했던 것 같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현역으로 들어온 1살 아래 학생들에게 반말을 듣고 원래대로라면 동급생일 선배들에게 함부로 불리는 게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정신적 수행을 쌓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필수 활동이 서클 활동은 거의 증오했다. 서클은 원래 원이라는 의미이지만 모두가 어깨를 감싸고 노래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다. 나는 위험인물이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제대로 사귈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도 사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역시 나와 비슷한 부적응자였다. 책도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는 절대 읽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대학에 들어간 무렵을 전후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유행했지만 나는 그 작품을 읽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에서는 주인공을 통해 모두가 동경할 만한 고독이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내면의 큰 고민 없이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외적인 고독일 뿐 내가 경험한 내면적인 고독과는 느낌이 달랐다. 30이 넘어 고독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생각으로 그의 책을 읽었을 때는 작품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추억이 깊이 사무쳤다. 대학 시절 지독했던 고독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젊은 혈기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고독은 지금의 나라면 틀림없이 경멸했을 시답잖은 자존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고독 속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모든 것에 한을 품었다.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상황에도 적개심을 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10배, 20배로 복수해 주겠어. 그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고독감을 엄청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독의 시간을 보내던 나는 평소에 거의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니,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서점이나 목욕탕에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식당에서 주문을 한다. 고맙습니다 라는 판에 박힌 인사말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나는 저절로 사람들과 멀어져 갔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읽었던 책이 지금도 내 인생의 책이다. 그 책들을 모아보니 어둠 그 자체다. 유서 같은 것을 읽기 좋아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어느 미지인의 기억이라는 아이즈 번사, 일본 무사의 한 종류의 유언이나 베토벤의 생애, 고우의 편지 외에도 밀레나 괴테와 같은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탐독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한껏 크게 틀어놓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된 베토벤과 나를 동일시하고 고우의 화집에 실려있는 그의 자화상을 보며 고갱과 사이가 틀어져 귀까지 자른 그의 비통함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추앙받던 모차르트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모차르트가 가진 재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의 나는 넘치는 재능을 지닌 고독한 위인의 인생관이나 심리 세계에 심취했다. 아, 이 사람들과는 통하는 데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친구를 꽤 늘리고 있었다. 또 특출한 사람이 안고 있는 고독감이나 누구나 이해해주지 않아 생기는 외로움과 초조함을 아주 친근하게 느꼈다. 괴테 아저씨나 고우 아저씨의 존재는 나의 유일한 등불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가장 현대적인 인물은 기껏해야 고바야시 히데오, 일본의 평론가였다. 당시에 나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과거의 인물들에게 몰두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나에게 사자와 교신하는 듯한 마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공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쾌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고독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카구치 안고에 빠져들었다. 그는 추락론을 비롯한 활기차고 거침없는 에세이로 인기였지만 나는 돌의 생각이나 마의 태굴같이 깊은 고독에 대해 엮은 작품이 좋았다. 그는 불교에 심취하여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공부에 지나치게 빠져든 나머지 신경쇠약에 걸린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고독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동질감을 느꼈다. 어학에도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수험 과목 중 영어에 자신이 있었지만 시험 준비보다는 버트런드 러셀, 영국의 논리학자, 철학자, 수학자의 작품을 읽는 게 훨씬 좋았다. 시험 준비 측면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러셀의 작품을 영어로 읽을 때마다 인생의 깊은 진리를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영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구나 하고 희열을 느꼈다. 나는 당시 OS 오브코스와 같은 의미가 옅은 공허한 영어 대화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러셀의 아름다운 영문을 접하고 있으면 깊이 있는 인생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영어 시험에 러셀의 글이 나오면 출처를 볼 것도 없이 이 글은 러셀의 것임을 바로 알아챘다. 또한 나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껏 기분이 고조되어 답안지를 앞에 두고 나도 모르게 쾌재를 불렀다. 재수 시절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신기하게도 그 무렵의 초조함이나 불안감에 대한 기억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기는커녕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의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때 느꼈던 고독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나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욱 그 무렵 혼자였던 시간이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